정의당 에서 내세우고 있는 공식 공약 내용이 어떤 거 있는지 저도 말하시나 또 여러분 궁금하시겠으면 물어보는 시간 좀 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그 나온 이 자료들은 또 이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홈페이지 그 이메일 통해 가지고 이런 게 있다라고 사회자이자 시민자들에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선생님께서도 각자 SNS가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듣고 느끼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서로 간에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에서 20분 이야기죠. 추가적인 거는 프로그램 같이 이야기하는 걸로 또 오시는 분도 있으면 또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신상 발언을 잠깐 드리자면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치라는 영역을 우리가 빼놓으면 완성도 안 될 뿐더러 사실 그 과정상에 대단히 커다란 흠결을 갖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라는 저 피안의 땅을 가는 데 있어서 몇 개의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이 정당 정치라고 하는 그 부분에 돌이 없다라고 하면 도저히 저 피안의 복지국가의 땅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임이 또 그런 쪽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당원이 돼서 뭔가 복지국가 정치를 좀 이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여쭙거나 또 허락받지 않고 이렇게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 양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도 이렇게 섰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에 등재시킨 10가지 공약은 가장 왼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야부터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 30만 원 이게 지금 가장 드러난 그런 공약이고 일단 10가지 공약 중에 딴 건 없습니다. 노인과 관련해서는 화끈하게 그냥 30만 원 기초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인 49%를 지금 넘어서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의 20만 원 이거 부족하고 더군다나 이게 차등급여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1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청년도 최근에는 매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고 이 헬조선에 있는 청년들을 어떤 식으로 해븐조선으로 아니면 해븐 코리아로 가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많은 식자들과 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70만 개를 만들겠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활동 지원금 이런 거를 좀 확대해서 청년들을 위한 안전망 그래서 이렇게 첫 일자리를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멈칫멈칫 어디를 지원해야 될까 고민도 하지만 그러나 막상 지원해봐도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청춘만 흘러가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안전망을 만들겠다. 그리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일자리에 있어서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직종 이런 데 차별 해소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육아휴직급여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 인상을 해서 월급의 100%까지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러나 이제 상한제를 좀 걸어놓은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가족 보통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생활까지도 병존하게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여성의 안전에 관한 거,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한 깨알 같은 그런 정책들을 세부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당의 경우 제가 볼 때는 이런 파파휴가제 정의당 파파휴가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내놓고 있고요. 산모 정당 간호사제 이런 거로 국민의당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 아동과 관련해서는 저쪽 여성과 관련해서 육아휴직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특별히 저희 더민주당에서는 10대 공약 중에서는 채울 만한 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이게 지금 일부 복지국가 운동단체에서 얘기하는 주장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거를
정의당에서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국민 보육사 확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좀 10대 공약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곳은 몇 가지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긴 20대 총선에 이미 강조하지 않아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나 저희 주변에 있는 그 식자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이번하고 내년 대선까지만 우리 해보자. 그럼 안 되면 그냥 초에 묻히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거의 마지막 그 기회다. 한국 사회가 정말 앞으로 제대로 된 사회로 갈 거냐 말 거냐. 2012년에 우리가 결판을 봤어야 되는데 그때 결판을 못 봤는데 한 번 더 있다 그러면 올해 총선과 내년 대선 이거 아닌가. 안 그러면 이제 일본처럼 자민당의 장기집권 보수의 장기집권 추세로 우리 사회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대선만 중요한 거냐? 총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과반을 점하지 못하면 끝끝내 계속 식물 대통령이 되고 뭘 하려고 해도 의회에서 입법이 안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약간 그런 조짐이 좀 있었습니다만 과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과반을 차지하지 않고는 설령 2017년에 정권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쪽 교체밖에 되지 않는 오히려 반쪽이 아니고 이 국회의원을 과반을 정하지 못하는 데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장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번 20대 총선이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이 안 들어도 다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복지 분야에도 전문가들이시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노인 돌봄이라든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노인 장기 요양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민간에 이제 넘겨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완전하게 국가에서 다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은 부분 공공 영역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1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안정된 공무원 역할의 어떤 사회 서비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민간 영역에 90% 정도 다 떠넘겨져 있는 걸 대다수 좀 절반 정도는 국가에서 좀 책임지고 그런 과정에서 한 1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고요. 노동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보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6개월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발적 퇴직자는 돈을 냈어도 실업급여를 하나도 못 받거든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구조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특수고용자나 단기 이제 단시간 노동자들, 아르바이트라고 불리는 이런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이 지금 아예 원천적으로 가입 자체가 안 되는데 이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열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발적 퇴직자들 같은 경우 이제 무조건 다 주겠다라는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퇴직을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일자리를 3개월 이상 일자리를 못 구하고 계시면 이런 분들도 구직급여를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정부 발표는 12.5%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25%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이 청년들의 문제가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일단 전세를 다 주겠다라는 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위 소득 70% 이하인 분들에게 50만 원 정도를 좀 지급을 하자. 이게 새로운 건 아니고 다른 정당에서도 비슷한 정책들을 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돈을 저금리로 빌려주자는 거고 학자금 대출처럼 저희는 이제 프랑스처럼 조건은 좀 까다롭지만 그냥 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좀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소개 프로그램 이런 데도 이제 적극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본인 스스로 취업의 의지를 좀 보이는 그런 청년들에게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고
한 가지 또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좀 포함을 시키자. 그 일주에 한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포함을 시켜서 월 50만 원 정도 지급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서 20대 국회에서는 좀 저희가 제출하고 있는 이런 공약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